석유왕 록펠러의 얘기를 아십니까?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을 세웁니다. 독점 기업이라는 악명을 얻지만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록펠러가 쉬운 2살이 되었을 때 몸을 함부로 혹사시켜 쇠약한 병자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아마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원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들을 입원시켜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담당자들은 병원비를 가져오십시오.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록펠러는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의 병원비 일체를 지급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했고 가족들은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록펠러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상 초심으로 돌아가 뜻있게 돈을 쓰자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동경했던 뜻있는 일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기부할수록 건강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기분이 나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행복감과 긍정적인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물론 록펠러의 석유 회사들도 계속 성장하였고 가망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보다 40년을 더 살아 92세로 사망하였습니다. 황금에 눈이 멀게 되고 권력의 늪에 빠져 앞뒤 가리지 않고 성공에만 매달린다면 비록 몸과 마음을 다해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결국엔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확고한 사명감,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채 무모한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중요한 것, 성실, 마음의 평화, 타인에 대한 존중, 자신에 대한 존중 등 인생의 소중한 가치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나 인생의 목적이 돈, 지위,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물론 살아가는 세상 또한 삭막하고 살아가기 힘든 날의 연속일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 시상석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신문기자들은 취재를 하려고 그가 탄 기차로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은 1등칸, 2등칸까지 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슈바이처를 찾지 못했고 기자들은 모두들 허탈한 나머지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영국 기자 중 한 사람이 혹시나 하고 3등칸을 기웃거리다가 의외로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냈습니다. 3등칸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슈바이처 박사는 그들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슈바이처 박사에게 선생님 어떻게 3등칸에 타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슈바이처 박사는 이 기차는 4등칸이 없습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특등실의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선한 마음을 쌓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찾아내는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하는 그 무엇이 그 사람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지도 자신이 일생을 바칠 만한 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붓을 꺾는 화가, 절필을 선언한 문인, 연주를 중단한 음악가, 인기 절정의 순간에 물러나는 배우 등 그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내가 잘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왜 사는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